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가 올해도 북한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북한 선박의 운항 감소로 안전검사를 받는 선박 수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안전 문제로 해외 항구에 발이 묶이는 정선 조치 선박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즉 도쿄 MOU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각국 선박들에 대한 안전 실태를 검정색과 회색, 흰색으로 나눴는데 북한은 다른 6개 나라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운항 중단이라는 정선 조치 선박의 비율이 많은 나라들이 해당되며 블랙리스트 국가의 선박들은 아태지역 항구에 입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3척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16척, 즉 10척 중 1척이 정선 조치를 받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아프리카의 토고와 시에라리온, 몽골, 자메이카, 팔라우, 키리바시 등도 올랐습니다. 모두 북한과 달리 제3국 선박들에게 자국 깃발을 달도록 하는 편의 지적 국가들입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폐쇄 조치가 단행된 뒤 운항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해외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3척뿐이었는데 지난 2016년에 275척, 2018년에 79척에 비해 급감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선박 13척에선 총 64개의 결함이 확인됐는데 13척 모두 1개 이상의 결함이 나와 북한 선박의 결함 발견율은 5년 연속 100%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높은 결함 발견율과 정선 조치 비율을 보인 건 선박들 대부분이 노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운영한 선박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건조됐는데 이 중 동명산호와 큰별호는 각각 1969년과 1970년에 건조돼 50년 이상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북한 선박의 실태를 통해 북한 경제의 열악한 단면을 볼 수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장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한 뒤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은 공군과 해군의 초계기,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양을 뒤로하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군함. 호주 해군의 호위함 벨러렛 호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18일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해군 호위함 벨레랏 호를 투입해 오는 7월까지 감시 작전인 아르고스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합동작전사령부 그렉 빌튼 중장은 호주는 영내 안정과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호주 해군의 호위함 파견은 이번까지 총 5번 이루어졌는데 구축함 외에도 해상 초계기 파견은 모두 8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호주처럼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각국은 작전 활동을 위해 해군과 공군의 초계기를 비롯해 호위함과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네온이라는 별도의 대북 감시 활동의 작전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네온 작전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 대북 감시 활동에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8년 이후 4번째 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와 USS 밀리어스호 등을, 프랑스 해군은 구축함 프레리아호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작전 활동의 본부로 삼고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 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호가 포착한 불법 흔적 의심 활동입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한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한적 정황이 적발됐다면서 모두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definitely the intention, is to increase the threshold of difficulty for North Korea and non-complicit states such as China and Russia to help facilitate North Korean sanction evasions, as well as not just increase the difficulty, but also stop it.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의 비협조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공조 활동은 중국의 북한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우주군이 적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항공 방산업체인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라운치 얼라이언스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감시 위성 GO5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GO5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을 포착해 조기 경보 체제를 발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탑재된 위성으로 이미 가동 중인 기존 위성보다 센서의 감지 능력과 사이버 공격 대응력 등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5는 적도 인근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속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제작사 측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속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이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18일 북한 전문가인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일본 소피아대의 산드라 파이 교수가 작성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가 규정한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병 인도 결정이 안 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안 씨도 이 같은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북한 외교관 등을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반북단체 자유조선 소속으로 당시 사건 가담자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인물이며 신병 인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오는 25일 안 씨에 대한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 외교가 현재 시점에서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며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국민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1980년대 북한 김일성대에서 유학을 한 란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19일 워싱턴 내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았을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두 나라 관계가 경색돼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다만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고 북한도 러시아를 중국보다 덜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러시아가 북핵 외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국가안보와 정권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포기는 집단 자살과 같은 것으로 러시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